조우성 변호사의 내공탑재, 이번 시간에는 판도라의 상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영화도 나왔죠. 우리 판도라 상자는 대강 알지 않습니까? 호기심 많은 여성 판도라가 이 상자를 열어서 나쁜 것들이 세상에 다 퍼지고 부랴부랴 이렇게 닫았는데 그 안에는 희망만 남아 있었다. 이 정도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이 판도라에 대한 얘기는 헤시오도스라는 사람은 그리스의 대표적인 서사 시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서사 시인 중에 호메로스가 있죠. 이 비슷한 시기의 사람이에요. BC 8세기 말경에 이 호메로스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헤시오도스가 노동과 나날이라는 책에 이 판도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그 프로메테우스와 신들의 왕인 제우스 사이에서 일어난 일련의 싸움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만물이 창조될 때 이 프로메테우스 형제들이 어떤 역할을 합니다. 형은 프로메테우스, 동생은 에피메테우스. 이게 뜻이 말이죠. 프로메테우스는 앞을 보는 자, 미리 생각하는 자. 그 다음에 에피메테우스는 일 저질러 놓고 뒤늦게 생각하는 자. 이런 뜻이래요. 제가 약간 에피메테우스 같은데. 자, 그래서 이 프로메테우스와 에피메테우스는 어떤 역할을 했냐 그러면 만물이 창조될 때 이 짐승들하고 인간에게 좋은 재주와 능력을 부여하는 일을 담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뒤늦게 생각하고 일 저지르는 이 에피메테우스는 미리 앞뒤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짐승들한테 좋은 재능을 다 줘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장 늦게 만들어진 인간에게 줄 게 남지 않게 된 겁니다. 그러자 이 형이 프로메테우스가 너 또 자식아 사고 쳤구나. 그래서 고민하다가 제우스가 이거 주지 마 라고 한 이 불과 지혜를 인간에게 선사합니다. 이 프로메테우스는 되게 인간을 사랑했던 신으로 좀 알려져 있죠. 그러자 제우스한테 이제 혼이 나죠. 프로메테우스는 어떻게 됩니까? 프로메테우스는 코카소스의 바위산에 쇠사슬로 묶인 채 독수리에게 날마다 간을 쪼아 먹히는 거예요. 그러면 간을 쪼아 먹히면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이 밤이 되면 간이 또 재생됩니다. 싹 재생을 해가지고 다시 회복돼서 맨날 이렇게 간을 쪼아 먹히는 아주 고약한 벌을 받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단 인간에게 불과 지혜를 준 프로메테우스는 좀 이제 혼을 냈는데 제우스가 좀 까칠하잖아요. 이 불을 얻게 된 인간에게 야, 너희들이 불이라고 하는 엄청난 복을 가져간 만큼 그만큼의 재앙도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작전을 짜느냐? 그 인간들을 벌하기 위해서 하나의 디자인을 하는 겁니다. 그 에피메테우스, 그 사고치는 친구 에피메테우스에게 선물을 하려고 합니다. 그 선물이 뭐냐? 아주 이쁜 여성을 하나 이제 보내는 건데요. 그래서 헤파이스토스가 누구냐 그러면 대장장이의 신이래요. 제우스가 대장장이 신한테 너 잘 만들지 않느냐? 그 진흙을 빚어서 무지하게 이쁜 아가씨 한 명 만들어봐. 신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아주 이쁘게 만들어줘.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여인이 판도라. 그러니까 인간 최초의 여성이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자, 이렇게 판도라가 만들어진 다음에 신들은 저마다 한 가지씩 그녀에게 선물을 줬습니다. 아테네는 옷과 손재주를 줬고, 아프로디테는 아름다움을 줬고, 헤르메스는 명품백을 준 게 아니고 거짓, 아첨, 교활함, 호기심을 채워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판도라라는 이름 자체가 여러 가지 그 해석이 있는데 신들로부터의 선물이라는 그런 어근도 있답니다. 판도라. 자, 이렇게 해서 최초의 여자 판도라가 탄생을 했고 정말 아름다운, 하지만 헤시오도스의 말에 따르면 아름다운 재앙 덩어리죠. 남자가 결코 거절할 수 없는 매력인데 이 자체가 재앙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제우스가 이 선물을 사고뭉치 일단 행동하고 뒤에 생각한다는 에피메테우스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프로메테우스는 그 제우스한테 밉보여가지고 산에 가서 지금 막 고문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프로메테우스가 동생한테 신신당부했어요. 야, 제우스가 주는 선물은 절대 받지 마. 그 분명히 뭔가 꼼수가 있어. 그런데 에피메테우스는 제우스가 보낸 판도라를 보고
그 판도라의 아름다움에 반해서 덜컥 선물을 받아들여 판도라를 아내로 삼습니다. 자, 근데 이 에피메테우스의 저택에는 항아리, 뭐 상자라고도 하고 또 항아리라고도 하는데 그런 항아리가 하나 있었어요. 그 항아리는 뭐냐? 원래 그 프로메테우스, 에피메테우스 형제가 그 인간과 동물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막 재능을 부여할 때 좋은 것들만 줬을 거지 않습니까? 나쁜 것들은 다 추려서 그 상자에 담아 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해가 되는 것들이 봉인되어 있었어요. 자, 근데 에피메테우스의 부인이 된 판도라는 아까 헤르메스에서 뭘 받았습니까? 명품백이 아니고 호기심을 부여받았죠. 그 안을 확인해 보고 싶은 유혹에 계속 시달렸어요. 그러다 결국에는 어느 날 항아리를 살짝 열어보고 맙니다. 그러자 이 프로메테우스 형제가 봉인해 두었던 죽음, 병, 질투, 증오와 같은 수많은 해악이 한꺼번에 튀어나와서 사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판도라는 허둥대며 항아리를 닫았지만 때는 이미 늦었죠. 모든 해악은 풀려나오고 봉인이 해제돼 버리고 다만 유일하게 항아리 안에 남은 것은 희망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판도라 이야기의 원형입니다. 조금 달리 보는 것은 제우스가 이 판도라를 에피메테우스에게 보내면서 상자를 딸려서 보냈다. 그리고 그 상자 안에는 인간에게 불행을 가져다주는 모든 나쁜 재앙과 악덕이 다 들어있었다. 뭐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더라고요. 어떻든 이 우리가 알고 있는 판도라의 상자 이야기는 BC 8세기 말에 그 그리스의 대표적 서사 시인인 헤시오도스의 노동과 나날이라는 책에 이런 식의 신화의 모습으로 전승되어 온 것이다. 이 점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